뿌리 내린 위대한 영도자 김용민 동지께서는 벌써 더워지는 한반도의 여름에서 인민들이 생존하기 위한 전략 무기로 MI 디자인의 휴대용 선풍기 판매를 전격 허락하시었다. 그동안 불량 재래 선풍기들을 만들어 마치 솔방울, 아니 수류탄같이 과열로 손에서 폭발했다는 뉴스를 보며 안타까워하셨던 김용민 동지께서는 오직 안전이 최우선인 휴대용 선풍기를 수소문한 끝에 결국 MI 디자인의 선풍기를 간택하신 것이었다. 이로써 불량 선풍기를 만들어 역사의 시궁창으로 깊숙이 빠져드는 악덕사업자 역적 패거리들을 거지로 만들어 응징할 기회도 마련하시었다. KC 안전인증을 획득했을 뿐 아니라 만일 사고가 있을 경우 최고 1억까지 보상 가능하며 한 번 충전에 8시간 사용 가능, 36데시벨의 초저음에 2단계 풍속 조절까지 가능한 MI 휴대용 선풍기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은 김용민.com. 2018년 5월 16일 수요일 김용민 브리핑 2부입니다. 오늘 새벽에 나온 종합일간지 헤드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향신문, 문무일 검찰총장도 강원랜드 수사 외압 의혹. 서울신문, 권성동의 소환 영장 문무일이 막았다. 세계일보, 문무일 총장이 강원랜드 수사 개입. 한국일보, 문무일 총장이 권성동 영장 제동, 검찰 공개 항명. 이런 제목입니다. 강원랜드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던 안미현 검사, 그리고 검찰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이 문무일 검찰총장을 공개 비판했습니다. 먼저 안미현 검사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 이렇게 밝히며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안미현 검사는 지난해 12월 춘천지검장이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을 소환하려고 하자 문무일 총장이 호되게 질책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 역시 문무일 총장으로부터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보류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문무일 총장은 이견을 조정하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해명했는데요. 안미현 검사와 수사단 모두 문무일 총장에게 책임을 묻고 나서면서 파문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중앙일보, 북한 비밀 고농축 우라늄 시설 한 곳에서 2곳 공표,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조선이 미국과의 정상회담에서 비밀 우라늄 농축 시설의 존재를 공표하고 사찰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힐 예정이다. 중앙일보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조선 국무위원장이 미국에 내놓을 통큰 조치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조선은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보여주는 방안의 하나로 이들 비밀시설 사찰을 받아들이는 것을 미국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국민일보, 삼성전자 공장만 들어가도 북한 5% 성장, 이런 제목입니다. 삼성전자 베트남 공장만 조선으로 이전해도 조선의 경제는 당장 5% 이상 성장이 가능하다, 이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의 진단인데요. 조선이 베트남처럼 미국과 관계 개선을 하고 세계 경제에 편입된다면 투자 매력은 상당하다, 이렇게 강조했네요. 다음은 한겨레, 언니들은 언제든 교체되는 부품이었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한겨레가 가족의 생계비와 자녀의 학자금을 위해 일하는 40대에서 50대 여성들의 삶을 들여다봤습니다. 제조업 현장에서 일하는 중년 여성들은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최저시급을 받으며 일하다 보니 장시간 노동, 그리고 야간 노동으로 내몰렸는데요. 한겨레와 인터뷰한 여성은 나 자신이 언제든 교체될 수 있는 부품 같다고 느꼈다, 이렇게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이번엔 동아일보 강남 1억 4천만 원 재건축 부담금 폭탄, 이런 제목입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 조합원 한 명당 평균 1억 4천만 원가량의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이 통지됐습니다. 이 아파트는 올해 부활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첫 적용 대상인데요. 이번 예정액은 조합이 자체 추산한 최초 금액보다 16배 많았습니다. 동아일보는 부담금 폭탄이 현실화하면서 재건축을 아예 포기하거나 불복 소송을 제기하는 단지도 적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네요. 네, 재건축을 포기한다고요? 웃고 넘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일보 드루킹 김경수가 센다이 총영사 제안,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굳이 더 설명해 드릴 가치가 있는 기사인가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상 오늘의 헤드라인 살펴봤습니다. 광고 듣고 뉴스 브리핑으로 이어갑니다.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라 싸고 열라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여름에도 잡자, 아시죠? 바디로직 라이트. 통기성이 좋아서 한여름에도 쾌적, 신축성은 여전해서 내 몸에도 최적. 올여름도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라이트. 미궁 장사랑에서 가정의 달을 맞아 더 줄게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부모님, 부부, 아이, 친구, 연인 등 감사한 분들에게 다양한 선물을 그냥 막 더더더 드립니다. 행복한 5월, 내 몸 사랑은 장사랑으로 챙기시고 가족 사랑은 더 줄게 이벤트로 공짜로 챙겨주세요. 가정의 달 더 줄게 이벤트 5월 18일까지 장사랑닷컴에서 확인하세요.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 정직한 뉴스 보자관, 김용민과 주파수를 맞춘다. 새로운 아침 특별한 선택,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했던 안미현 검사가 추가 폭로를 이어갔습니다. 지난해 이영주 춘천지방검찰청장이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소환조사 계획을 보고하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호되게 질책했다는 것입니다. 권성동을 부르지 말라, 이런 취지지요?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 역시 문무일 검찰총장이 사건 수사에 사실상 외압을 가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대검찰청은 문무일 총장의 수사 외압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어제 있었던 안미현 검사의 기자회견과 문무일 검찰총장의 반박 차례로 들어보시죠. 2018년 3월 15일 최초로 대검 반복 회부를 압수수색하였다는 언론 보도와 달리 그날 수사단의 압수수색은 저지되어 집행되지 못하였습니다. 제가 제기한 의혹들에 대한 진상에 대해서 제대로 다 진행되고 있는지 의문스러운 상황인데도 문무일 검찰총장님께서는 다양한 곳에서 강원랜드 수사단의 수사가 곧 마무리될 거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문무일 검찰총장님께서 당초 약속한 것과 달리 수사단의 수사에 관여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권성동 의원 관련 질책하셨다는데 어떤? 네, 질책한 적이 있습니다. 질책을 어떤 취지로 하십니까? 이견이 발생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한 과정이고, 이견을 조화롭게 해결해 나가는 과정도 민주주의의 한 과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재산을 해외로 빼돌려 세금을 안 내는 역외 탈세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 이렇게 지시했는데요. 정부가 역외 탈세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공소시효를 현행 최장 7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국세기본법을 개정해 현재 과소신고 5년, 무신고 7년인 역외탈세 부가 제척 기간을 모두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최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포함한 4남매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죠. 이들 4남매가 부친인 고 조중훈 전 회장의 해외 재산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상속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가 포착됐기 때문인데요. 조양호 회장을 포함한 4남매가 납부하지 않은 상속세는 5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일보 보도였습니다. 삼성전자 인사팀에서 작성한 BSNJ 극복을 위한 ER 전략. 이런 이상한 제목의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이 문건에는 비노조 사수가 목표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BSNJ는 복수노조에서 따온 알파벳 자음입니다. ER 전략은 노무관리 전략을 뜻합니다. 문건의 작성 시점은 복수노조 시행을 1년 앞둔 2010년 7월이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어용노조를 세워두면 됐지만 복수노조가 허용되면서 대응이 필요했던 겁니다. 문건에는 문제 인력을 조기 탐지 및 선제 타격하고 비노조 철학 실천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런 내용이 담겼습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 문건을 확인한 검찰은 삼성의 노조 와해 시도가 그룹 차원에서 진행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 보도 소개해드렸습니다. 삼성이 노조 활동에 적극적인 직원들을 해고하고 그 뒤에도 다른 직장에 취업하지 못하게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해고 노동자는 이름을 바꾼 뒤에야 재취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노사협상에서 앞장섰던 신모 씨는 지난 2013년 회사로부터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신 씨는 생계를 위해 복직 소송 대신 새 직장을 구했지만 채용은 번번이 거부됐습니다. 삼성이 만든 블랙리스트에 신 씨의 이름이 들어있었던 겁니다. 견디다 못한 신 씨는 결국 이름을 바꿨고 그제서야 취업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검찰은 삼성이 노조원 블랙리스트를 운영해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이번 주 안으로 삼성전자 서비스 사장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 보도 소개해드렸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고의적 분식 회계 혐의를 심의하는 금융위원회 관리위원회가 바로 내일 열릴 예정인데요. 감리위원 구성의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감리위원회 위원 9명의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송창영 변호사를 삼성 바이오로직스 심의에서 제척하기로 했죠. 송창영 변호사의 혈족이 삼성 계열사에 근무하기 때문인데요. 참여연대와 더불어민주당은 김학수 감리위원장과 김광윤 위원도 제척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한겨레는 9명 가운데 5명은 삼성 바이오와 직간접적으로 인연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감리위원회의 공정성 시비가 식지 않자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공정한 심의를 재차 약속했습니다. 이어서 김학수 위원장과 김광윤 위원은 이해상충 소지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상은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대한항공이 직원들에게 갑자기 격려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돈으로 직원 불만을 잠재우려는 꼼수 아니냐, 이런 냉소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한항공은 조양호 회장 가족의 갑질과 탈세 의혹으로 문매를 맡고 있는데요. 대한항공은 일반직과 객실 승무원들에게 기본급의 50%에 해당하는 격려금을 지급한다고 공지했습니다. 대한항공이 성과급 외에 별도의 격려금을 주는 것은 2005년 이후 13년 만입니다. 직원들의 반응은 냉소적입니다. 갑질 논란을 잠재우려는 시도라며 회장 가족이 퇴진하면 격려금을 반납하겠다는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오는 금요일 대한항공 직원들은 서울 광화문에서 3차 촛불 집회를 엽니다. SBS의 보도 전해드렸습니다. 지난 3월 당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내정자는 평양을 방문해서 김정은 조선 국무위원장을 만났는데요. 정부 고위 관계자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에 대한 조선과 미국의 조율이 평창 겨울올림픽 기간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2차 방북과 조미 정상회담에 대한 조율 역시 평창 올림픽 기간에 이뤄졌다 하는데요.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핵심 고리 역할을 하는 게 앤드루 김 미국 중앙정보국 코리아 임무센터장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미국에서 앤드루 김 센터장을 만났다고 덧붙였는데요. 당시 미국의 군사 옵션과 관련해 협박욕이 아닌 실질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다.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는 일, 평화를 만드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감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상은 세계일보 보도였습니다.
여야가 드루킹 특검법과 추가 경정 예산안의 동시 처리를 위한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특검의 수사 범위를 둘러싼 입장차가 여전히 커서 팽팽한 신경전이 예상됩니다. 정부는 지난달 3조 9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국회에서 추경안과 관련한 시정연설을 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추경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낙연 총리의 국회 시정연설 들어보시죠. 지난해 3%대 성장을 3년 만에 회복한 데 이어 올해 들어서도 소비와 투자가 함께 개선되고 있습니다. 수출도 4월까지의 누계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올해는 2년 연속 3%대 성장을 이루고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대를 12년 만에 넘어 3만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민생과 복지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올라 저임금 노동자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연착륙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은 5월 14일 현재 192만 명의 노동자와 56만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아동수당을 새로 도입했습니다. 기초연금은 지급 액수를 올리고 지급 대상자를 늘렸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대폭 강화하고 아이 돌봄과 치매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 해결되지 못한 과제도 많습니다. 소득 양극화와 출산율 저하는 오히려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거시경제 지표가 좋아져도 국민 개개인의 삶이 나아졌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자영업자의 매출도, 노동자들의 삶도, 주부들의 살림살이도 개선되지 못했습니다. 한편 여야는 특검 수사의 범위와 기간 그리고 규모를 놓고 충돌했는데요. 드루킹 특검의 구체적인 협의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해야 하지만 아직 일정이 잡힌 것도 없습니다. 민주평화당을 중심으로 추경안 심사 시간 확보를 위해 동시 처리를 미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이에 따라 특검과 추경 동시 처리를 합의한 오는 금요일까지 팽팽한 신경전 예상됩니다. 이상은 서울신문 보도였습니다. 남경필 자유한국당 경기지사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형수욕설 음성 파일을 들추어내며 네거티브 공세를 폈다가 된서리를 맞고 있다. 좀처럼 오르지 않는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고육지책이 되레 역풍을 맞았다. 이렇게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먼저 정의당 이홍우 경기지사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선거 파트너로 인정하고 안 하고는 유권자들이 판단할 일이다. 남경필 후보는 상대 후보들을 흙탕물 선거에 끌어들이지 말라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남경필 후보와 함께 이른바 연정 파트너로 일했던 강득구 전 경기도 연정부지사는 당원이 뽑은 후보 교체를 요구하는 것은 공당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아니다 이렇게 충고했네요. 한겨레의 보도 전해드렸습니다. 원희룡 무소속 제주지사 예비 후보가 후보 토론회에서 제주 제2공항 반대 주민으로부터 폭행당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가해자와 원희룡 후보 사이의 관계가 입길에 오르고 있습니다.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 측의 말을 들어보면 원희룡 후보에 대한 김경배 씨의 앙금은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됐습니다. 김경배 씨는 제주 2공항 건설에 반대하며 지난해 10월부터 42일 동안 단식 농성을 벌인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단식 농성을 벌이던 김경배 씨를 원희룡 지사가 찾아갔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단식 13일째에 접어든 김씨와 대화를 하다가 기운이 아직도 많이 있으시구나 이렇게 말했고 김씨와 대책위는 이 발언에 반발했던 겁니다. 한편 제주 제2공항 건설은 주민과 시민사회가 부실검증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재검증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김용민 파일.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수사. 자유한국당 소속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앞에만 가면 무력화되는데 수사를 맡았던 안미현 검사의 용감한 폭로. 지난 2월 검찰 안팎에서 수사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의 출발점은 현직 수사검사의 폭로였습니다. 채용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확인된 내용에 의하면은 전직 검찰 간부와 모 국회의원이 개입된 게 아닌가. 폭로 이틀 만에 검찰은 수사팀 구성부터 정권을 부여한 독립수사단을 출범시켰습니다. 폭탄이 터진 것일까? 문무일 검찰총장은 검찰총장에게 보고 안 해도 되는 독립수사팀을 만들었는데
안미현 검사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외압 폭로에 대해 외압은 없었다고 발뺌하던 검찰이 특임검사 임명보다 한 발짝 더 나아가 독립적인 별도 수사단을 꾸리는 고강도 대책을 내놨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외압이 개입될 여지를 없애기 위해 수사 내역 등을 검찰총장에게 일절 보고하지 않습니다. 수사단의 단장인 양분한 검사장은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서 사안의 실체를 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명되신 소감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직생의 각오입니다. 석 달 후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과정에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던 안미현 검사가 문무일 검찰총장도 압력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며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원래 춘천지검 입장은 소환조사였는데 저희 검사장님께서 총장님께 크게 혼나 질책을 받고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의견을 변경한 것이 맞습니다. 안 검사는 문 총장이 국회의원은 조사 없이도 기소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면 소환 조사를 못한다고 지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때문에 당시 수사팀이 권 의원에 대한 소환 계획을 철회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문 총장은 질책한 사실은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견이 발생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한 과정이고 이견을 조화롭게 해결해 나가는 과정도 민주주의의 한 과정입니다. 안미현 검사의 추가 폭로 이후에도 검찰은 짐짓 여유를 부렸다고. 그런데 이게 웬일? 수사팀의 팀장마저 문무일 총장이 권성동을 비호했다고 폭로. 안미현 검사의 기자회견이 있을 당시만 해도 대검은 비교적 담담했습니다. 수사 간섭이라기보다는 정상적인 논의를 진행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으며 결과를 지켜봐달라는 태도였죠. 그런데 양분한 검사장이 이끌고 있는 수사단의 추가 폭로가 불거지면서 대검찰청은 그야말로 커다란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검사들이 검찰총장의 수사 개입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았습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은 문무일 검찰총장의 반대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못하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권성동 눈에는 검찰이 얼마나 우습게 보였을까. 그렇지 않아도 지난해 10월 23일 국회 법사위원회 회의장 자신을 수사하는 검사들에게 하는 말인지 알 수 없으나 후배 검사들에게 일장훈 씨. 봉급제의 샐러리맨처럼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고 눈치 보고 이렇게 해서는 검찰이 매번 정치검찰 소리 듣고 국민으로부터 나는 신뢰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정권을 위해서, 정치 권력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나가도 굶어 죽지 않습니다. 다 변호사로서 능력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검사 그만두어도 밥 먹고 살아갈 길이 있으니까 문재인 정부를 도와주지 말라고 당부. 즉 자기를 수사하지 말아달라고 당부. 그런 당부로 귀에 들리는데 아니면 말고.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채순잔치, 가게 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에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오늘 녹음 끝나고 한 잔? 술 끊는다며. 새해가 되면 술 끊겠다는 결심들 많이 하시는데요. 네.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요. 네, 술 친구미 있잖아요. 아니 다들 술자리만 있으면 오라고 난리잖아. 술친금 들고 가야지. 술친금을 그렇게 퍼주니까 부르지. 술친금이 있어야 술자리가 오래 간단 말이야. 내 친구들이 전부 다 술친금 인정했어. 오빠도 한 잔 콜? 그렇다면 가지야. 네이버에 술친금을 검색하세요. 멀쩡합니다 진짜. 평생 동안 피부 건강 모발이 꿈이셨던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특허 성분 뿌리 깊은 샴푸와 비누의 놀라운 효능에 감격하시며 대통령 표창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상까지 수여하시고 널리 보급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두 옥에 가시고
괜히 저희 샴푸와 비누까지 오해를 받아 똥값이 되고. 그러나 전 국민의 동안 피부와 건강 모발을 평생 지켜드리기 위해 반값에다가 탈모 브러쉬까지 증정하는 공격적 마케팅으로 판매 중이오니 1566-7871 뿌리 깊은 샴푸, 뿌리 깊은 비누를 찾아주세요. 중고차죠? 네. 그런데 이 차 진짜 있는 거 맞죠? 정말 이 가격에 살 수 있는 거죠? 아이, 그럼요. 빨리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하는 걸 아시죠? 더 이상 속지 마세요. 허위 매물에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더불어 중고차. 직영 정비소를 운영하여 더욱더 믿음이 가는 더불어 중고차. 카카오톡 검색창에 더불어 중고차를 검색하시거나 1661-3363, 1661-3363으로 전화주세요. 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라고 하는 답정모. 아닌데. 답은 정치인데 너만 몰라. 이건데. 국민보좌관 김성회의 답정너. 도올 김용옥 선생이 배웠고 늦범 문익환 목사가 가르쳤던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성서 읽기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 한신신학. 문호가 활짝 열렸습니다. 목사가 되기 위한 주간야간 목회학 석사과정 그리고 신학 수련만을 위한 일반 석사과정도 있습니다. 5월 18일까지네요. 많은 지원 바랍니다.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홈페이지를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용민과 함께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답정너로 이어갈까요? 국회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실 김성회 보좌관 만나겠습니다. 김 보좌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강원랜드 채용 비리 관련돼서 이제 단장을 양부남 광주지검장이 맡고 있는데요. 네. 대검찰청 보고 없이 독립적으로 수사를 하겠다라고 공언을 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문무일 검찰총장이 실질적으로 수사 지휘를 해왔다는 사실을 폭로했다는 뉴스가 나왔죠. 누가 폭로했습니까? 기자회견을 해버렸습니다. 그냥 수사단이. 아, 수사단이? 예, 수사단이 지금 보도자료를 내고 수사지휘권 행사해왔다는 사실을 밝힌 겁니다. 하하. 저 일단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이것이 일단 핵심이라고 보는데요. 안미연 검사에 물론 폭로가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양부남 단장 주재하에 보도자료를 냈다는 자체를 되게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전 정부 언제라도 항상 이 부정부패 어느 정권, 어느 조직이나 다 문제가 있기 마련인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봐야 노무현 대통령께서 예전에 하신 말씀처럼 어머님이 그런 말씀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모난돌이 정맞는다.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다 말하는 이유가 뭔가 고치려고 하면 고쳐지진 않고 고발한 당사자만 평지풍파를 겪게 되는 일들을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나 이 검사는 검사 동일체라고 해갖고 정말 이 기수의 피라미드의 정점인 곳인데 여기에서 이런 보도자료를 내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를 받았다는 사실을 밝혔다는 것. 이것이 뜻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필요한 얘기는 누구라도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을 가장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미투 사건도 마찬가지고 이런 폭로를 할 때는 특히나 불이익을 크게 감수해야 하는 일이거든요. 잘못했다가는 다 옷을 벗어야 하고 옛날 같으면 문제가 되게 됐을 일인데 이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회가 많이 건강해졌다라는 이야기고 정부가 이런 문제 제기가 들어왔을 때 이 문제 제기를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반증이다. 라고는 점에서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처리돼 갈지 이제 과정을 봐야겠지만 여튼 폭로 자체에 그런 큰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요. 사실 다른 정부, 특히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이렇게 검찰총장이 찍어 누르면서 하지 마. 이거 니들 멋대로 하면 안 돼. 이런 수사라면은 과연 일선 검사들이 뭐 어떻게 하겠어요? 찍소리도 못하고 그 따를 수밖에 없는 건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니까 검찰총장이 저렇게 우리 수사 못하게 방해했다라고 폭로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검찰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힘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누군가를 처벌하는 힘이 아니라 누구를 처벌하지 않을 힘이고 그 힘이 이번에 보여진 듯이 권성동 의원은 수사하지 않고도 기소할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았으면 수사를 하지 말아라는 그 알쏭달쏭한 말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다 드러나는 것.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검찰이 갖고 있는 힘, 즉 기소를 할 힘을 쓰지 않는 방식으로, 즉 권성동 의원을 지금 현재는 피의자 신분이죠. 수사하지 않는 것으로 권성동 의원에게 큰 혜택을 주는 거죠. 겉으로 보기엔 아무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지만 속에서는 검찰과 법사위원장인 권성동 의원 사이에서는 큰 거래가 있는 겁니다. 어떤 큰 거래가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건데요. 그렇지 않고서야 피의자 신분인 사람을 불러다가 조사하는 게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이것을 못하게 검찰총장이 직접 막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이미 문 총장이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이었다, 민주적인 절차였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 누가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가 드러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양부남 단장의 검찰 내에서는 수사를 잘 하기로 굉장히 유명한 검사인데 이런 사람이 자기 직을 걸고 지금 보도자료를 배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입니다. 양부남 단장이 문무일 총장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 처지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약작한 보도자료를 더 믿어야겠죠.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 자기의 명예는 물론이고 자기 직을 걸고 어쩌면 전 생애를 걸고 하는 폭로인데 이 폭로를 뻥으로 했겠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을 소환하려는 춘천지검장을 호적에 질책했다는 건데 이거 자체가 직권남용이고 직권남용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엄중한 범죄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당한 일을 당했던 옛날 같으면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다 참았을 일선의 검사들이 이번에는 이것을 폭로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대로 우리는 넘어갈 수 없다.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고 그리고 권성동 의원 검사 출신인데 지난 과정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 개최하는 27일에 비공개로 소환이 됐지 않습니까? 예. 법사위원장이라는 자리도 중요하지만 제가 보기엔 전직 검사라는 것이 더 크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검사 동일체는 기소를 한 데 쓰라고 있는 거지 자기들끼리 의리다지라고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자꾸 오해를 받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공수처 건설에 대한 논의 이런 걸로 번져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어쨌거나 사법개혁은 반드시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웠고 다른 분야보다도 특히나 이 사법 분야에 대해서는 조회가 가장 깊은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인데요. 왜냐하면은 이 검찰 권력에 크게 한번 뒤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적폐 검찰의 실상을 잘 아는 분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자, 김성애 보좌관님. 이렇게 되면은 문무일 검찰총장 해명을 안 할 수가 없을 텐데 뭐라고 해명했습니까? 논란이 있었고 논쟁을 했다라고 설명을 했죠. 논쟁을 그런데 윗사람하고 아랫사람하고 논쟁을 어떻게 합니까? 그게 논쟁이 아니지 그거는. 예, 논쟁이라고 보기 어렵고 논쟁이 아니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형태로 자기 조직의 수장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일선 검사들의 피를 토하는 심정을 전 같이 봐야 할 것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는 권성동 의원이 임기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이미 국회가 거의 다 마무리되어가는 이 시점이고 6월이면 국회가 2년이 돼서 이제 상임위들이 다 교체가 되거든요. 권성동 법사위원장 빨리 자리를 내려놓고 검찰 수사에 응해서 사실관계를 밝혀야 할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미 강원랜드 취업 청탁건으로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의 체포동의서가 국회 표결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태고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의 척도는 뭐겠습니까? 저는 다른 것이라기보다는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 점에 있어서 대통령이 누구보다도 강한 의지를 갖고 있고 지금까지 잘 해왔기 때문에 전 이 문제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엄정한 법 집행을 할 것이라 생각하고요. 이런 기회에 검찰에 대한 개혁의 고삐도 전 바짝 죄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공수처 건설 필요 없고 검찰이 다 잘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렇게 건건이 나오는 이런 문제들, 특히나 이제 젊은 검사들 예전처럼 고개 숙이고 시키는 대로만 하고 살지 않습니다. 네. 세상에 그런 세상이 이미 아닌 거예요. 네. 그 미투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권력에게 옛날처럼
마냥 머리를 숙이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최고 권력자인, 어쨌건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이 최고 권력자니까요.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권력으로 찌르고 눌러서 무언가 말을 못하게 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사람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사회가 또 바뀌고 있다는 것, 특히나 검찰 조직에도 이제 여성들도 많이 들어가고 조직 문화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전처럼 자기들끼리 위안부에 덮고 처벌하지 않는 권력을 사용해서 누군가와 결탁하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 생각은 이제는 버려야 합니다. 검찰 조직이 워낙 오래돼서 그렇게 30년 이상 배워온 사람들이 지금 당장 그 모든 정책들을 바꾸기 쉽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개혁이라는 것은 강제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요. 예. 전 이번 조사단의 보도자료 배포 좀 엄중하게 보고 이 일을 계기로 검찰의 개혁에 더 고삐를 쥐었으면 좋겠습니다. 검찰 개혁 말씀하셨는데 문무일 검찰총장 물러나는 것으로 개혁이 시작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전 그것을 포함해서 진상 조사가 될 것이고 일단은 어쨌든 조사단의 일방적인 주장을 먼저 들은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검찰총장의 해명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인사권자가 판단을 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결정이나 이런 제안을 드릴 수 있는 상태는 아닌 것 같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쨌거나 엄중하게 보고 특히나 검찰개혁도 검찰개혁대로 진행하고 또 권성동 의원 빨리 법사위원장 내려놓고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좀 직접 입법부의 한 의원 아닙니까? 국민의 대표로 국회에 들어와 있는 입법부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정당당하게 검찰 수사에 응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쩐지 남북 정상회담 야음이라고 하겠습니다. 야음을 틈타서 검찰 조사를 봤더니 그 배후에 이런 야로가 있었네요. 야로라는 표현 말고 적합한 표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식구 감싸기 이제 그만해야 됩니다. 식구 아니에요. 식구는 집에 가서 가족들하고 식구 하시고 조직은 조직대로 직장으로 좀 삼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끈적끈적하게 살 겁니까?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안 되는 건 안 된다는 걸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성애 보좌관님, 지금 경남도지사 선거 판세가 어떻습니까? 쿠키뉴스에서 경남도지사 가장대결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이 좀 있는데 좀 흥미로워서 한번 같이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데요. 예. 지난 15일 조원 CNI에 의뢰해서 조사를 했고요. 이 조사 결과를 보니 김경수 후보가 53.9%로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고 김태호 후보가 35.4%로 그 뒤를 잇고요. 근데 말이죠. 요즘에는 한 20%포인트 차를 벌리지 않으면 불안해요. 근데 여론조사라는 것이 생각보다는 상당히 정확해서요. 언제나 보면 선거 결과가 여론조사대로 갔고, 물론 이제 추세라는 것을 봐야 하니까요. 예. 추세를 지켜볼 필요는 있지만 지금 53.9, 35.4 하면 상당한 차이죠. 게다가 또 이번 조사 말씀하셨는데 ARS 여론조사인데 유선전화 50%가 좀 찜찜하지만 통신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 이게 안심번호라는 거 아니겠어요? 요게 또 50%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상당히 신뢰해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선 가능성도 역시 김경수 후보가 55.1%로 김태호 후보의 32.7%를 압도하고 있고요. 바른미래당 김용근 후보는 1.3%의 당선 가능성을 보이고 있네요. 예. 그리고 이제 재밌는 것은 드루킹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42.8%, 미치지 않을 것이다가 49%, 모르겠다가 8.2%로 반반인데 이 반반인 상태에서도 20%의 차이가 나고 있다는 점이 전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하는 답변에는 김경수 후보에게 유리할 것이다. 이런 내용도 담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점을 좀 잘 말씀해 주셨는데 미칠 것이다라고 물어봤지만 실제로 미쳤다라고 봐야 되는 게 투표를 결정했다가 79.6%로 이미 여론조사에 응한 사람 중에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가 17.7%에 불과합니다. 80% 사람은 이미 누구를 찍을지 결정을 하고 이 여론조사에 응한 것이라서 영향은 이미 미쳤다라고 보는 거고요. 자유한국당 지지자는 76.2%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봤지만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는 74.3%가 선거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했고, 그러니까 드루킹 사건이 이미 반영이 된 결과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드루킹 관련돼서는 더 나올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 그냥
지나가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지지 정당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51.7%로 경남에서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 저 정말 이 노무현 대통령이 종로에서 당선되고 부산에 내려가서 그 아무도 없는 광장에서 트럭을 세워놓고 유세를 하던 장면이 또 떠오르면서 좀 울컥하는데요. 예. 그렇게 해서 정말 그 우리 선배 민주당원들의 피와 땀으로 경상남도를 뚫으려고 그렇게 오랜 기간 노력을 해왔는데 결국 문재인 대통령과 이 김경수 후보가 꽃을 피우네요. 저는 그래서 뭐 선거 결과는 둘째치고 어쨌든 경상남도에서 51.7%의 유권자들께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해주고 계신 지금의 이 현실, 이 현실만으로도 정말 너무 행복하고요. 이것을 기초로 해서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전국 정당으로서 할 수 있는 일들 정말 해나갈 시기가 드디어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광역단체별 대선 득표 상황을 보면은 자유한국당이 1등인 곳이 대구, 경북 그리고 경남이었는데 경남은 홍준표, 문재인 후보 격차가 만 표였어요. 그런데 지금 경남지사 여론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은 김경수 후보가 앞서는 여론조사가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본다면 제가 일찌감치 한 몇 개월 전부터 예측했던 것이 이제 현실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 예측이 뭐냐? 대구, 경북 빼고 민주당이 석권할 것이다라는 예측이었거든요. 네, 뭐 경북을 빼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이제 경북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따라잡고 있다라고 보고요. 네. 저는 아직 울산을 좀 더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해서 울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대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고요. 울산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지금 뭐 굉장히 박빙으로 펼쳐지고 있죠. 예. 경남은 저는 좀 일정 승기를 잡았다고 보고요. 제주하고 울산에서의 우리 당 후보들의 선전을 좀 기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말씀하셨는데, 자, 이 조사 결과는요,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 동안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ARS 여론조사 말씀드린 대로 유선전화 50%, 안심번호 50%, RDD 방식으로 진행했고 표본수가 804명이었고 응답률은 4.8%였습니다.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고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김성애 보좌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헤이 브로, 요즘 비어가는 머리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내가 물건 하나 추천할까? 툭툭 두드리기만 하면 머리가 채워지는 헤이브로 헤어 파워 쿠션. 남자의 자신감 1분 안에 채우자. 헤이브로 헤어 파워 쿠션. 포털에서 헤이브로를 검색하세요.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아이고 무릎이야. 무릎펜 몰라? 무릎펜? 무릎펜이라고 이번에 새로 나온 무릎 관절 보호대야. 네이버에서 무릎펜을 검색해봐. 상담은 010-2255-4489. 최 과장을 찾아주세요. 차장님, 아직도 받은 명함 일일이 휴대폰에 저장하세요? 스마트폰으로 찍기만 하면 바로 입력해주는 리멤버가 있잖아요. 대한민국 대기업 임원 2명 중 1명이 사용하는 국민 명함 앱 리멤버. 지금 바로 다운받으세요.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가 뉴스 속의 뉴스를 짚어드립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정상근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정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이슈 준비하셨어요?
오늘은 방송을 들으시는 날 기준으로 그러니까 15일자 조선일보 보도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조선일보가 이 보도를 1면에 넣었고요. 그리고 관련 기사를 10면에 크게 실었어요. 그리고 이제 조선일보를 보시면 그 1면의 8면봉이라고 네. 짧은 글인데 조선일보의 노골적인 극우 성향을 드러내는 글이 한 3개 정도가 모여 있는 데가 있거든요. 예. 거기에도 이 주제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사설에도 이 주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어제자 조선일보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공세의 필봉을 가했다는 얘기인 거죠. 공세의 필봉. 예. 그리고 그 주제는 바로 얼마 전에 JTBC 스포트라이트에 나왔었던 이른바 기획탈북 의혹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예. 일단 이 기획탈북이 어떤 일인지부터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지난 10일에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에 나온 내용이고요. 예. 2016년 4월 7일, 그러니까 총선을 얼마 안 남기고 중국 소재의 북한 식당에서 일하던 지배인과 종업원 13명이 대거 귀순을 한 바 있어요. 예. 이 사건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게 당시에도 논란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탈북 직후부터 이 사람들이 자의에 의해서 탈북을 한 것이 아니다라는 소문이 좀 돌았었고 이 식당 종업원들이 탈북 루트로 말레이시아를 골랐는데 중국에서 말레이시아로 가는 데 있어서 당시 국가정보원 직원이 이들에게 이제 6만 위안,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1,000만 원 정도를 줘서 경비로 사용했다. 뭐 이런 보도도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겨레 보도였는데 누가 탈북을 할 때 이렇게 국정원이 직접적으로 돈을 주면서 도운 적이 있었는가라는 점에서 정말 보기 드문 경우라는 것이죠. 예. 그리고 한겨레 보도 중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 식당 지배인이 다른 직원들의 뜻과 무관하게 국정원 직원과 한국행을 논의하고 실행했다. 이런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 또한 이 지배인과 함께 탈북을 하지 않고 남아있다가 이 북송된 식당 종업원들은 평양에서 CNN이랑 인터뷰를 해요. 이 인터뷰에서 이 식당 지배인이 남조선 사업가와 남조선 정부의 지시 아래 우리 동료들을 속이고 남조선행을 기획하고 실행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무엇보다 이 제3국을 통해서 오려면 보통 서류 준비에만 몇 달이 걸린다라고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말레이시아로 가자마자 하루 만에 바로 한국행 비행기를 타서 국내에 입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 탈북자들이 탈북을 할 때는 민간단체가 나서서 좀 돕고 당국은 여기에 조력하는 형태를 띠거든요. 예. 그런데 언론들이 알아본 결과에 따르면 민간단체들이 이 식당 종업원들의 탈북 소식을 몰랐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저런 점에서 미루어 봤을 때, 이 탈북은 정말 의혹이 많은 탈북이다. 뭐 이렇게 의심이 됐었습니다. 특혜 탈북을 시켜준 셈이네요. 남한 정부가. 네, 탈북을 원했다고 하면은 다른 탈북자들과는 대접이 달랐던 일종의 특혜 탈북이었던 거고, 네. 혹시 탈북을 원하지 않았다면, 요거는 완전히 얘기가 다른 거죠. 네. 당시에 이 정작 비난을 계속 받았던 곳은 이런 의혹들을 제기했던 한겨레를 비롯한 언론들이었는데 네. 북한에서 자유를 찾아온 탈북자들인데 뭐 북한 사람이 남한에 오기 싫어할 리가 있냐, 이 종북놈들아 막 이런 비판들을 받았죠.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정말. 네, 그랬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쨌든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요. 최근에 이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가 이 식당의 지배인이었던, 그러니까 이 탈북의 과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허모 씨라는 사람을 인터뷰를 해요. 예. 그리고 이 허모 씨라는 사람은 탈북 과정에서 국정원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커넥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기획 탈북이었다고 실토를 합니다. 예. 이 허모 씨라는 지배인은 그동안 국정원 정보원 역할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역할을 하면서 탈북을 하면 보상을 받을 것을 약속받았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부터 새로운 팩트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지배인 허 씨는 이게 좀 정체가 노출이 됐는지 원래 본인만 탈북을 하려고 했대요. 예. 그런데 우리 국정원에서 너만 나오지 말고 이 여성 종업원들을 다 데리고 나오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저기 주일학교에서 너 혼자만 나오면 안 된다. 친구 데리고 나와라. 그래야 뭐 저기 선물을 더 준다. 뭐 이런. 탈북을 다단계로. 다단계 탈북을.
네, 했다는 거죠. 예. 근데 이 사람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 허 씨는 국정원에서 정보원 역할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근데 이 정말 국정원이 쪼잔한 게 네가 여성 종업원들을 다 데리고 나오지 않으면 너를 북한 대사관에 넘기겠다 이렇게 협박을 했다는 거예요. 아, 이거 진짜 나쁜 놈 아닙니까? 모든 국정원을 다 뒤집어 씌우기에는 아직 증거가 없으니까 제가 그 국정원 직원만 욕하겠습니다. 에라이 정말 이 쓰레기 같은 녀석. 쓰레기 같은 녀석이요? 씨발놈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아, 네네. 아, 문득 평소 PD님의 그 욕의 수위보다 굉장히 낮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녀석이라는 표현에 저 스스로 실소를 금치 못하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근 한 몇 년간 들었던 말 중에 제일 웃겼어요. 녀석이란 말이. 어쨌든 너를 뭐 북한 대사관에 찌르겠다라고 해서 이 허모 씨가 별 수 없이 종업원들을 다 끌고 갔는데 근데 이 과정을 종업원들이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간다는 얘기도 듣지 못했다라는 거죠. 예. 근데 어쨌든 이 사람들은 한국에 도착을 했고 뭐 정말 이전과는 다른 그러니까 탈북자들이 몇 달을 걸려서 한국에나 올 수 있었는데 이렇게 급속도로 한국을 왔고 하필이면 그 시점이 20대 총선 직전이었다는 거죠. 아하. 이 허모 씨가 이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를 통해서 이런 증언을 하는데 국정원이 이런 기획 탈북을 꾸민 이유는 20대 총선을 위해서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의심했던 일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죠.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은 선거 앞두고 집단 탈북하게 되면 새누리당에게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판단했던 거였어요, 국정원이. 네, 정말 그 옛날 사고방식에서 진짜 한치도 못 나간 거죠. 예. 그리고 또 국정원이 이런 일을 벌였다면 또 국내 정치에 개입한 셈이 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런 좀 체제 우월성 이런 데에 있어서 앞장서서 보도를 했던 곳이 뭐 역시나 조선일보였던 겁니다. 네. 그리고 이 보도가 나오고 나서요. 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이병호 당시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을 했어요. 이 스포트라이트 이후에요. 예. 왜냐하면 그 민변은 2016년부터 이미 이 사람들이 국정원에 의해서 강제 납치가 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거든요. 그랬던 이유는 이 종업원들의 부모가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종업원들의 부모가 자식들이 남한에 납치가 됐다면서 예. 인신보호 구제 청구를 중국의 학자를 통해서 민변에 위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변이 이분들의 이제 입장을 대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민변에 좀 그런 활동도 있었고, 그리고 또 민변이 그동안 활동했던 궤적으로 봤을 때도 민변의 이런 고소 고발은 그동안 해왔던 일의 연장선이기도 하죠. 예. 그래서 천낙분 민변 변호사가 이런 말을 했는데 이거는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 그리고 그렇죠. 형법상 강요죄, 또 형법상 체포감금죄 이런 부분이 이제 범죄명이 될 것이다. 이렇게 고소장을 제출을 했어요. 그런데 그 어제자 조선일보가요. 이런 민변을 죽일 듯이 달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논리가 진짜 황당하고 좀 기가 막혀요. 일단 이 조선일보 일면 기사 제목을 좀 보겠습니다. 예. 민변, 북 종업원 12명 탈북은 납치극. 북, 통일되면 역적 탈북자부터 제거. 네, 제목이 이래요. 근데 이게 제목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민변에서는 북한 종업원들이 납치를 당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예. 북한은 통일되면 탈북자를 제거하겠다고 말했다. 뭐 이게 지금 앞뒤가 문장이 안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무리 해석을 하려고 해도 이게 제목부터 해석이 안 됩니다. 이게 부제도 해석이 잘 안 되는데요. 부제가 이렇습니다. 민변 전 국정원장 등 검찰 고발. 탈북민연대 우리 인권 눈감아. 그러니까 민변이 전 국정원장을 고발했는데 왜 탈북민연대가 자기 인권에 눈을 감는다는 얘기가 뒤에 붙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민변이 국정원이 기획탈북을 시켰다고 고발을 했는데 탈북민연대가 우리에 대한 인권 침해다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면 북한의 주민들 인권을 위해서는 지금 국정원이 다 북한에 들어가가지고 한 명씩 납치해서 남한으로 내려와야 한다는 건지 이게 좀 얘기가 앞뒤가 너무 안 맞아가지고 네. 좀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사 내용을 쭉 봤는데 이런 제목을 쓴 이유는 이렇더라고요. 자유와 인권을 위한 탈북민연대라는 조직이 있는데 거기 대표 이름이 김태희 씨더라고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기사에서 북한에서 핍박받다 탈북한 주민들을 한국으로 데려오는 게 왜 논란이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아니 탈북을 하겠다고 손을 들어서 데려온 거면 뭐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 탈북할 의사도 없는데 강제로 탈북을 시켰다는 게 논쟁 지점 아닙니까? 그래서 조선일보가 지금 국어도 못 알아듣는 지경에까지 왔는가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이 일면에서는 물론 이 신면에서도 계속 조선일보가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데 기획 탈북이라는 근거는 보도 내용밖에 없는데 민변이 계속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아니 뭐 시민단체들이 뭐 보도에 나온 내용을 근거로 이 수사기관에 이를 수사를 해달라고 고소를 하는 게 그게 문제라는 건지 그것도 좀 의문이고 그리고 관련 근거가 보도 내용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아니, 조선미디어그룹은 이 수습기자가 캡이나 바이스 지시 없이 출판사에 들어가서 절도를 했는데 TV조선에서 그게 맞다고 하니까 또 압수수색도 거부했잖아요. 그리고 또 뭐 이런 주장도 합니다. 여종업원 소수가 북한으로 돌아가길 원한다고 해도 이게 알려지면 북한으로 돌아가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북으로 돌아가길 원하지 않는 사람들의 가족들이 위험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건 뭐 일견 그럴싸한데요.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하기 위해서 기획 탈북을 시켰다는 의혹을 그렇다고 수사를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 측에서 신변을 확보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뭐 그거는 우리가 전략적으로 대응을 하고 또 지금 남북 관계가 좋으니까 북한이랑 뭐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은데 뭐 여러 방법들이 있죠. 근데 지금 조선일보가 지금 별 걱정을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조선일보는 또 민변을 이제 드디어 이제 종북 프레임에 가둬놓는데 민변이 북한의 입장만 대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한과 결탁한 지배인의 꿰매 종업원들이 속아서 탈출을 했다는 거는 우리 민족끼리의 주장이다. 그리고 북한에 들어가서 가족들의 위임장을 받아온 정기열 씨도 김일성 일가를 선전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북한 쪽에서 주장하는 거니까 이건 믿을 수 없다 뭐 이런 얘기인데 아이고 참 안타까운 게 말이죠. 북한이 주장하는 내용을 따라서 하면은 다 종북이 되면은 북한에서 만약에 착하게 살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착하게 살라 그 말하면 안 되겠네요. 왜냐면 종북으로 몰리니까. 그렇죠. 뭐 그래서 착하게 안 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아니 근데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할 거면 그 우리는 왜 친일과 독재를 찬양해온 조선일보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팔면봉 그리고 사설은 보다 노골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팔면봉에는요, 이 기획 탈북에 대한 민변의 고발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이 팔면봉이 굉장히 짧은 글이거든요. 민변, 북여종업원 국정원의 납치, 북매체, 탈북자 처단할 역적, 앞으로 자주 듣게 될 역겨운 남북 이중주. 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민변이랑 북한이랑 쌍으로 뭐 같은 입장에서 저렇게 떠들고 있다. 그러니까 민변을 종북 취급하는 글이에요. 이 짧은 글 안에. 그리고 사설을 보면요. 이 사설 제목은 불안에 떠는 3만 탈북자의 기막힌 심정입니다. 여기에 보면 전 정권 적폐 시리즈를 하나 더 만들려 하는 것인지 모르나 목숨 걸고 한국으로 탈출한 3만여 명 탈북자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게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아니 왜 대체 이 기획 탈북을 조사를 하는 게 탈북자들이 두려움에 떠는 일인지 그게 이유가 계속 설명이 안 돼요. 계속. 그리고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탈북민들을 문재인 정부가 북으로 보낸다는 식의 뉘앙스를 잔뜩 담은 그런 글을 자꾸 싣는단 말이죠. 이거는 결국에는 문재인 정부가 탈북자들을 북으로 보낸다는 건 뭐 전혀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런 인상을 자꾸 심어줌으로써 문재인 정부는 종북 정부다라는 이미지를 강화시키기 위한 이 선전선동술인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네, 맞습니다. 좀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그런 맥락에서 이런 주장도 하는데 이 정부 들어서 탈북자와 북한 인권은 사실상 금기어가 됐다라고 주장을 해요. 아니 언제요? 언제? 아 인간들아 언제? 아이 진짜. 언제 탈북자와 북한 인권이 금기어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조선일보는 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지난달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이 탈북자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라는 얘기만 해요. 그 얘기만 딱 띄어넣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 김정은이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 탈북자 얘기를 꺼냈냐면 김정은 위원장의 워딩이 이렇습니다. 평양에서 판문점까지 오면서 보니 이 실향민들과 탈북자, 연평도 주민 등 언제 북한군의 포격이 날아오지 않을까 불안해하던 분들도 오늘 우리 만남에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을 봤다. 이 기회를 소중히 해서
남북 사이의 상처가 치유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탈북자를 꺼냈어요. 예. 근데 조선일보는 김정은 위원장이 이 탈북자 얘기를 했다면서 그 앞뒤로 탈북자와 북한 인권이 금기어가 됐다느니 뭐 탈북민들이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다느니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 매체를 통해서 나왔던 탈북자 분들 중에서는 정말 이 김정은 위원장과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손을 맞잡고 정상회담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분도 계시고 뭐 감격을 하셨다는 분도 계시잖아요. 예. 근데 무슨 이 3만 탈북자가 목숨을 잃을까 떨고 있다는 건지 뭐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뭐 탈북자를 내세우면서 떨고 있는 거는 조선일보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문장을 만들면서 목에 핏대를 세우고 난리를 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기회 탈북을 수사라는 말이 왜 대체 탈북자 인권을 짓밟는 일인지 이 조선일보를 오늘 하루 종일 계속 봤습니다만 도저히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참 언제적 종북몰이를 지금까지 하는지도 모르겠고 지금 뭐 조선일보는 아직도 이명박 박근혜 시대라고 생각을 하는 모양인지 이런 뭐 남북평화 모드에 국민들에게 씨알도 안 먹히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 보니까 한심해서 오늘은 이 소식을 브리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정상근 기자님 수고하셨고 여간 이런 냉전과 분단으로 먹고 사는 세력들 하루 속히 일소되기를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이 요즘 맛이 가더니 조선일보도 맛이 가기 시작했어요. 그러게요. 이 어쩌면은 북한의 핵 개발을 가장 지지하는 세력이 자유한국당이랑 조선일보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비핵화를 가장 싫어하는 세력들. 예, 알겠습니다. 정상근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기념일까지 여러 버전의 임을 위한 행진곡을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재작년 12월 10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울려 퍼진 박근혜 탄핵 촉구 촛불 집회에서 연주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소개합니다. 광주 영령이 민주주의의 꽃으로 부활하던 그날 밤의 감동 함께 하시죠.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냄새 오지는 반대로 깃발만 남으면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을 간다. 태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역사의 주인인 국민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PPL 타임 홍준표입니다. 나이 40점 먹은 사람한테까지 병원비를 보장해준다. 이게 사기면 이건 왕팔이죠. 뭐라고 40대 남성이면 월 10,000원대, 10살이면 월 5,000원대면 가입해주는 실손보험이 있다 했어요. 치아보험도 40대 여성 기준 월 20,000원이라고.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 이 7,000원 운전자 보험 검색하면 된다고. 016-360-0689 016-360-0689 밤 9시까지. 그나저나 내 자꾸 막말한다고 하는데 자꾸 겐세이 놓으면 지원 유세 가는 수가 있어요. 다 떨어뜨리게. 이회창입니다. 정성농장 홍삼 섭취후기 읽어보겠습니다. 김모 씨 사연인데요. 큰아이 고3 때 먹였는데 몸이 덜 피곤하다고 해서 효과를 봤습니다. 이제 막내아이 고3인데 많이 피곤해서 먹이려고 구매했어요. 큰아이 때처럼 효과가 짱이길. 그리고 또 다른 사연, 이분은 누구지?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정성농장 홍삼 먹고 당선돼서 고향이 충청도가 아니면서 충청도인 양 행세하는 모조품 2회창을 누르고 충청도의 상징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누구야 이거? 아니 이름이 이 씨발 새끼 누가 누구한테 모조품이라고 해? 정성농장 홍삼 많이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환입니다. 이 골반 척추 바로잡고 싶다면 바디로직 구매 후기 볼까요? 입기 전 눈 감고 제자리 걸음한 다음
입고 난 다음 제자리 걸음했을 때 확실히 달라요. 게다가 입고 걸으면 자연적으로 일자 걸음이 되네요. 그러니까 서울 구치소에 있는 각하 이 허리 통증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바디로직 입어보세요. 예? 닥치라고요? 꾀병이라고요? 바디로직 꾀병이 아닐 때, 진짜 척추가 안 좋을 때 검색창에서 바디로직. 유인태입니다. 땅콩 껍질 벗겨서 한 6일 정도 상온에 두면은 이게 싹이 나오지. 이게 바로 새싹 땅콩인데, 새싹 땅콩 자체에는 항산화 작용이 이루어져서 노화를 억제하는 레스베라트롤이 포도주보다 무려 23배 이상 높아서 혈액을 맑게 하고 고혈압을 줄여주고 콜레스테롤을 억제. 이런 새싹 땅콩차를 먹다 보니까 내가 회춘하지 않을 수 없겠지. 새싹 땅콩차, 회춘 촉진차. 야, 창거라, 너도 이거 마시고 20대 초반으로 돌아갔다면서? 돌아간 김에 이번엔 인기 배우가 되라. 새싹 땅콩차는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전창걸몰.com. 탄핵 때문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지를 않아요. 패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큰 정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늦봄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위해 11년 4개월간 옥고를 마다하지 않은 행동하는 양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도 문익환 목사님 덕분이 아주 큽니다. 그가 24년 동안 살았던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 통일의 집이 6월 1일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으로 거듭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북적북적 이렇게 했던 공간이라 아버지한테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통일의 역사를 기억하며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단지 어떤 유가족들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는 포털 사이트에서 문익환 통일의 집을 입력해 주세요. 도올 김용옥 선생의 마가복음 강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마가복음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의 원형이기 때문에. 원형. 매주 일요일 아침 11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서울 지하철 충정로역 9번 출구 앞에 있는 벙커원에서 도울과 만나세요. 율법을 믿으시겠다고? 신약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얼어빠질 그따구 기독교 내 입 앞에서 제발 입도 뻥끗 터지지 말아요. 그런 소리들은. 벙커원 교회 일요일 예배를 겸하는 이 자리. 도울이 진리와 생명이었던 예수를 원형 그대로 복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과감하게 걸머지고 돌아가신 예수를 말하지 아니하고 믿으면 너는 금방 축복받을 일만 남았다. 이게 한국 목사들 99%의 거짓말 설교예요. 도울의 마가복음 설교는 따로 녹화 녹음되지 않으며 현장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김용민.com 자유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 일부 소개합니다. 승원사랑님, 뉴스관장 시즌2가 시작됐네요. 너무 기다렸습니다. 현기증이 날 뻔했습니다. 네, 파티와 팟빵에서 김용민의 뉴스관장 접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다운로드 부탁드립니다. 쥐닭 다음 용님, 네, 국회의원님들 이제 일하는 국회 보여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모든 국회의원이 일을 안 한 것은 아니죠. 네, CCBB를 가려야 하겠습니다. 누가 국회를 파행으로 이끌었는지 말이죠. 2018년 5월 16일 수요일 김용민 브리핑 모두 마치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